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목하기 같이 지번 변경 있죠? 31페이지. 지번 변경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소관청이 하고. 여기는 이제 공간정보관리법은 나중에 정리할 때 요약집에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해서 몇 개 나오는 빼고는 국장은 앞에 몇 개 나오겠죠? 전국들 관리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누구예요? 소관청입니다. 소관청 빼고 나중에 시도지사 나오는 거 하고 국토부 장관 나오는 게 몇 개 그건 조문을 딱 정리해서 나중에 요약집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하지만 절차상으로 셋째 줄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 나왔죠?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밑줄 하시고 지번 부여 지역, 리동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 승인 필요하다고 체크하시고 지번 변경 사유는 됐고 지번 변경 절차도 있죠. 3번 있죠. 절차도 첫 번째 소관청이 지번 변경할 때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승인 신청서에 둘째 줄 기재하여 누구에게? 시도지사, 대도지시장에게 승인 신청서 제출한다. 제출받은 누구는? 2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만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뭐를?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신청받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번 변경 사유를 심사했다. 지적도 임야도 확인했죠? 심사한 후 결과를 누구한테? 소관청에 통제줘야 소관청이 변경하겠다. 그지? 됐죠? 그럼 지번을 바꿨다. 그럼 뭐도 고쳐야 돼요? 등기부 고쳐야 되니까 뒤에 지체 없이 표시 등기, 변경 등기 촉탁해야 한대. 등기 촉탁 나올 때마다 뭘 기억하시라고? 등기부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면 촉탁하는 거나 그걸 꼭 머리 담고 보셔야 돼. 그래 암기상이 준다. 지번 부여 방법은 방금 전에 보셨죠? 지행축 했죠? 지번 바꿀 때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해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블록 단위로 나눠서 부여하든지 준용한다. 됐죠? 밑에 기출지문 분석은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하는 지번은 숫자 앞이요 뒤요? 앞산입니다. 뒤에 산자 X. 분할로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이고 나머지가 중요하죠. 본번이 같다. 100번지를 쪼갰는데 본번을 쓰고 있는 지번의 최종 뭐? 부번 찾아봐야죠. 부번 다음 순번에 뭐? 부번. 본번 하면 안 돼요. 본번이 아니고 뭐?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머리를 한 개 띄워놓으시면 돼. 100번지를 쪼개는데 100번지를 쓰고 있는 부번이 최종에 100의 5가 있다. 그러면 100의 5 다음에 최종 부번 다음에 100의 6, 100의 7 그렇게 부여한다. 머리를 한 개 그림 그려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합병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죠. 어디에 있는 지번을 뭐가 있는 지번을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면 그때 지번을 그 지번 건축물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신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축척 변경 지행축이죠. 뭘 준용해요?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죠. 그러면 그 지번 부역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인다.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것은 뭐였어요?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이죠. 축척 변경은 지행축이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되십니까? 안 됩니까? 그 위에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할 때는 원칙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100번지다. 여기에 매립했다. 그러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죠. 등록 전환도 여기에 있는 임야 대장에 있는 토지를 토지 대장을 만들 때 여기가 90번지다. 그러면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이면 인접 토지 본번에 뭐를 붙인다. 부분을 붙이는 것은 지금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축척 변경은 뭘 준영하는 지행축 기억하셔야지. 지행축은 뭐예요 이게?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부유 방식에 준용하는 것이고, 지금 표현은 인접 토지 본본의 부분을 붙이는 것은 이게 아니고 뭐요?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할 때 원칙이다. 방법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지적 소관청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뭐 보고 지번 부여할 수 있다? 사업 계획도, 그죠? 지번 변경할 때 소관청이 지번 변경하지만 누구 승인 필요하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축적 변경, 지번의 결번 밑줄. 결번은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이야. 결번이 생긴다. 합병하면 결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한 개로 통일돼 있던 지번이 없어지죠. 그럼 어디에 적어서 보존하라고? 결번대장입니다. 결번대장. 여기 공간정보관리법은 공부를 하시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실 때마다 그림을 한 개, 그림을 보시면서 머리에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지. 글자만 보고 하게 되면 너무 많아요. 그 연상을 좀 하시고. 지목은 주된 용도다 그랬죠. 첫째 줄 주된 용도 밑줄. 지목의 유형은 지목의 유형, 지목의 변천은 필요가 없고. 4번 지목의 설정 원칙 있나요? 1필지당 1지목 원칙이다. 필지당 지목이 같아야 1필지 되는 거 아니야? 1필 1목주의.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게 양입지 배우셨죠? 종된 용도 지목은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시켜서 1필지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주지목 추정주의 밑줄 하시고, 1필지 토지 중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의 지목을 그 필지 전부 지목으로 한다. 1필지 1목주의. 주 지목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도 시험 지문에 간혹 나와요. 여기 이미 안 돼. 여기 돌이 많지. 돌산이죠. 돌을 캐낸다. 채석장 돌을 캐낸다고. 그 돌을 캐낸 다음에 산을 복구해 원상 복구로 흙을 메꾼다고. 그럼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나중에 채석장은 잡종지야. 일시적으로 바뀌죠 지금. 채석장으로. 이 지목을 이미 안 돼. 잡종지로 바꿔야 되겠어요? 일시 변경할 때는 지목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 해요. 여기 보시면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 지문이 간혹 나와요. 일시적, 임시적일 때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넘기시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것도 지문의 2개 정도는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 토지를 택지 조성공사가 끝났어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목이 전인데 택지 조성공사가 끝났어요. 뭐 지을 목적이에요? 건물 지을 목적이죠. 지상에 건축물은 없어. 일단 뭐로 만들었어요? 택지로 만들었죠. 이거 지목을 뭐로 한다고? 대로 한다고. 공업단지 조성공사 끝났죠. 공장용지죠. 지상에 공장 건물은 없어. 뭘 지을 목적이야? 공장 지을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 지목을 결정해야 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되면 그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공사했죠. 택지 조성사 끝났다. 앞으로 아파트 올라가겠죠. 그 현재 빈 땅이라고. 그래도 뭐라고? 지목이 대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등록 선호 원칙, 용도 경정의 원칙. 보세요. 복개천이 있나요? 하천이었죠 이게. 여기에 도로를 만들었죠. 예? 뭐가 먼저 등록됐어요? 하천이 먼저 등록됐죠. 복개천은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천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등록이 먼저 된 것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야 한다. 등록 선후 원칙. 용도 경정의 원칙.
용도가 중요한 것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야 한다. 거기 제 방에 가보시면 저기 어디입니까? 서해 저 어디입니까? 매립한 데가 새만금 위에 제 방 위에 도로 쭉 닦아놨잖아요. 그건 지목이 뭐예요? 제 방이에요. 제 방.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방이 주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법정 지목의 원칙. 지목은 개인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법정 지목 28개에 따라서 붙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지목극도 학교론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나와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 지적 공부에 지목을 등록하는 것은 지적 공부는 총 몇 개라고요? 전산 처리된 것까지 하면 8개죠.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나중에 암기를 이렇게 하신다고 목도장 이렇게 해요.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해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 지목 28가지인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여기는 그림 없이 기록만 쭉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목의 정식 명칭을 다 올려요. 정식 명칭이다. 주요소 용지 같으면 주요소 용지 5개 다 올려요. 지번마다 1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있겠죠. 28개니까 여기에 코드 번호야. 이걸 코드 번호 정식 명칭하고 코드 번호를 다 올리는 데는 어디? 토지 임야 대장이에요.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에는 여러 필지를 같이 등록하는 거지. 그림에 100번지 101번 쭉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목 정식 명칭을 다 적을 칸이 없어요. 그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 정식 명칭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코드 번호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호로 표시해. 부호다 그 말은 주유소 용지 같으면 다 못 적으니까 첫 글자, 두 음자, 주자를 올린다고. 그러면 지적도에 주자가 있으면 이건 지목이 뭐다? 주유소 용지야. 차자가 올라가 있으면 주차장 이렇게 한자씩 올린다고. 그러면 전체 28개 중에서 24개는 첫 글자를 따서 올리는데 네 가지는 두 번째 차음자, 다음 차자에 차음자 네 가지 올려요. 차장처럼 이렇게 암기하신다고. 여기 네 가요. 그러면 차는 지적도에 차라 올라가 있으면 이건 뭔가 주차장이라 해요. 장은 공장 용지를 말해요.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 이렇게 해요. 이걸 개론 시험에도 시험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공인중개사법에도 시험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적도를 통하여 지목을 공으로 확인하고 공장 용지로 설명했다. 틀렸죠? 공장 용지는 장으로 해야지. 공은 공원이에요. 유로 확인하고 유원지로 설명했다. 유원지는 뭐예요? 원이죠.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개론도 시험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조사 확인할 때 시험 나오고. 그래서 거기 지목이 28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전답 과손 있나요? 1, 2, 3번 묶어서 다음 시간에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표시상을 바꾸는 것도 토지 이동 맞죠?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를 첨부해서 공사를 지목이 전이었는데 대로 바꾸고 싶다고 토지 형질 변경 공사 해야 하네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류 첨부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데 지금 전답 과손이죠. 전답 과손은 좀 이따 보시면 재배하는 지목이야. 이게 농지법 나중에 보시면 농지 지목에 해당되는 것이 전답 과손이에요. 그러면 전답 과손 상호 간에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전을 과손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와요. 농지 지목에 해당되는 지금 1, 2, 3번 전답 과손 간 지목 변경 옆에다가 묶었죠. 지금 지목 변경 시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 지목은 출제가 최대 지번처럼 두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 특징을 잡아서 하시는데 표현이 이런 말에 나와요. 독립성이 없다. 영속성이 없다. 이런 말 나오면 일시적이다 그 말이네. 또는 접속되어 있다 이런 말 나와요. 이런 표현은 따로 지목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주지목 있죠. 영속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접속되어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별도 지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 가지고 지목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영속성이 독립성이 있는 그 말은 뭐예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따로 지목을 따로 만들어라 그 말이고, 독립성, 영속성이 없다, 접속되어 있다 표현 나와 있으면 별도 지목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전닭 과수원에서 전은 밭전자죠. 밭에 물을 상시적으로 대고 있습니까? 특징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특징. 곡물, 원예 작물 있죠. 최근 시험 나왔던 게 괄호 부분이 나왔어요. 과수류 포함 제외입니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밑에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과수류는 제외. 약초, 뽕나무, 당나무 쭉 나와 있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먹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 죽순이 크고 있는 지역은 뭐예요? 원칙은 대나무 숲이겠죠. 그거는 임야다. 임야 원칙.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 죽순 재배는 전. 나중에 중림지하고 나중에 구분하십니다. 특징만 비교해 두시고. 답은 논답자죠. 논에 물 대야 되죠. 늘.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 연부터 미나리, 왕골 있죠. 세 가지 밑줄. 주로 재배 동그라미. 재배하는 토지는 뭐라 한다? 좀 이따 보시면 왕골 있죠. 연꽃하고 왕골을 자생한다. 자생이면 나중에 유지 이렇게 나와요. 재배입니다. 그 나중에 요약집에는 비교해서 나올 거니까 일단 특징만.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는다. 전. 이용한다. 답 구분하시고. 전에는 뭐가 빠지고 과수류는 빠지고 죽순을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까지 전이다. 그 나중에 밑에 조그만한 글씨에 2번, 3번은 농지법에 나와요. 고등식, 온실 쭉 나와 있죠. 농지 지목이. 자, 그 다음에 과수원은 사과, 배, 밤 쭉 나와 있고 호두나무 과수류입니다. 호두나무. 과수류 집단주로 재배. 당연히 과수원이겠죠. 이에 접속되어 있는 저장고 있죠. 그거는 뭐로 한다? 과수원입니다. 별도 지목이 아니고. 그런데 옆에 페이지 2번. 다만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오늘 배우셨죠? 양입이 되지 않는 것. 종된 용도인데 지목이 되면 별도 지목으로 구성해져요. 양입되지 않는 것. 주거용 건축물은 뭐라 한다?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은 대로 한다. 밑에 4번 목장 용지. 나중에는 용지 붙은 것을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최근 시험에 한 문제 나왔다고. 용지 붙은 것. 목장 용지에서 기본 첫째 줄. 다만 목장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도 되죠. 대로 합니다. 목장 용지로 한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축산업, 낙농업 여러 말 넣으면 이게 뭐예요? 목장 용지. 뒤에 초지 그런 게 관련 단위요. 풀 키워야 소한테 먹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로 접속이니까 목장 용지겠다. 그죠? 시험에 여기는 박스 안에 있는 축산법 제2조 정의 있죠. 가축이라 하면 돼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 밑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축인가 아닌가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 낯선 것만. 1번에 노새, 당나귀, 토끼, 토끼하고 개, 사슴은 가축인지 아시겠어요? 오리, 거위, 칠면조 됐어요? 메추리는 가축 맞아요? 나서 자기한테 이해 안 되는 말 밑줄 해요. 세 번째, 그 밖에 나와 있고 양가로 1번에 오소리, 뉴트리아 이해가 안 되는 말 밑줄 해야 돼요. 가금 중에서 타조, 꿩 시험 나온 거 꿩이 한번 나왔어요. 메추리도 시험 나왔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관상용 조류 쭉 읽어보시면 그건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고 4번 지렁이 있나요? 지렁이도 가축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목장 용지 안에 들어있는 가축 종류야. 됐죠? 위에 3번 꿀벌도 시험 나왔어요. 꿀벌 넘겨보시고 이면은 산림이다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나무 숫자죠. 중림지 대나무 숲이죠. 암석지 바위덩어리죠. 돌산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그걸 뭐라 한다고? 뭐 암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황무지 뭐예요? 황무지는 지목이 뭐예요? 임야, 습지, 모래땅, 자갈땅, 중림지, 암석지 이게 다 뭐예요? 황섭 모자 쓰고 대나무 숲을 지나고 바위등을 지나서 어디 간다고? 임야. 이게 임야 지목이야.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황섭 모자 쓰고 바위를 지나고 대나무 숲을 지나서 어디 간다고? 임야. 죽순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겠어요? 대나무 숲이겠죠. 그러면 그건 어디요? 중림지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면 뭐 전인데 죽순 자생 나오면 나중에 의학집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광천지, 온수, 약수, 석유류 밑줄 뒤에 용출 동그라미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용출이죠. 그 용출구와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란다. 다만 동그라미.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뭐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재배다. 나중에 지목이 이것저것 속하지 않으면 다 잡종지야. 잡종지입니다. 좀 이따 이것도 비교하실 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물 중에서 온수, 약수가 있나요? 물이죠. 요걸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있죠. 요거 뭐라고? 이건 잡종지야. 좀 이따 보시면 우리가 먹는 물이 있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 부지는 이건 수도용지야. 물은 물인데 온수, 약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부지는 잡종지. 우리가 먹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있죠. 송수관 부지는 수도용지야. 물은 물인데 이거 나중에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염전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쇠가면 이거 먼저 서해에 소금을 채취하게 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뭐 접속 염전이죠.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천일 재염 방식 바닷물을 끓여 들어가지고 말리죠. 밀고 갔다 왔다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게 염전이야.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동력 밑줄 에 의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제조하는 공장 시설은 뭘 한다? 공장 용지로 하겠죠. 염전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동력 제조 공장 나면 염전이 아니다.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쭉 주거 사무실 점포가 기본적으로 되고 뒤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그 밑줄 문화시설 부지가 됩니다. 뒤에 부속되어 있으니까 접속, 부속되어 있는 부지도 돼. 방금에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같은 게 있었죠. 2번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끝났다. 지상에 아직 건축물은 없지만 건물 지을 목적이죠. 그것도 뭐라 한다? 대로 한다. 밑에 조만한 글씨 3번 한번 읽어보시고 영구적인 건축물인데 학교용지는 학교 교사는 그 말은 뭐예요? 학교용지 앞글자 한자 땄죠. 공장 건물은 장 공장용지 문화재는 좀 이따 사적지 그렇게요. 따로 지목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공장용지 있죠. 공장용지에서 기본 관련 단어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2번의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끝났죠. 지상에 공장 건물은 없다 해도 공장을 지을 목적이네. 뭘 한다? 공장 용지. 3번도 1, 2번 공장 용지 안에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원칙은 병원은 뭐겠어요? 병원 건물 되겠죠. 그런데 공장 용지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 용지를 한대. 그 다음에 밑에 10번 학교 용지 학교의 교사 접속 학교 운동장 있죠. 그런 건 학교 용지. 밑에 조그만한 글씨 있죠.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학교 안에 있으면 기숙사도 학교 용지겠지만 분리된 기숙사 건물은 돼. 학교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임야. 시골에 가시면 아실 건데 학교 부지가 이렇게 안에 있죠. 보통 산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뒤에 있고 학교 여기 앞에다가 애들 체험교육 시킨다고 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콩 심어가 콩 올라오는 것만 키우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컸을 것 같은데. 교육용에 직접 쓰고 있으면 이것도 밭이 있잖아요. 밭. 이것도 학교용지지만 교육용에 직접 쓰지 않은 이거는 임야로 합니다. 넘기시고 주차장. 여기 이제 조금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 밑줄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은 당연히 주차장이겠죠. 이에 접속 주차장이겠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그 말은 뭐가 아니다.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법의 가목 다목 규정에 의한 밑줄 노상 주차장 도로 위에 선 꺼서 주차하는 거 있죠. 그거는 주차장이 아니고 뭐로 한다. 도로. 부설 주차장 여기 건축물에 밑에 지하 주차장 있죠. 그건 주차장이 아니다. 대대. 그런데 부설 주차장에 또 예외가 또 있어요. 괄호 있죠. 부설 주차장 뒤에 괄호 있죠.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 여기가 학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학원 건물은 되죠. 여기 지하 주차장은 되죠. 학원 건물을 쓰려고 따로 인근 부지에 따로 주차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차장이에요. 제외니까 인근에 설치한 것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에요. 인근에 설치한 것 주차장이에요.
그게 주차장 여기 말하는 인근이겠지. 그 전체로 대가 대를 줄 수 있고 주차장 용지로 용도 변경에 쓸 수도 있고 그건. 건물 밑에 있는 것은 무조건 주차장 아니에요. 인근에 설치한 것. 혹은 주차장 용지로 용도 변경에 쓸 수도 있고. 여기 신한은행 건물 옆에는 애매하겠네. 그건 주차장 용지 맞아요. 주차장이고. 그 시험은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 주차장은 주차장 아니에요. 그게 기준. 그 주차장 용도로 용도 변경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돼. 대로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가 가치가 큽니까? 주차장이 가치가 큽니까? 그러니까 대로 받은 사람은 그냥 대에다가 주차 그냥 편의로 해서 쓰는 거지. 주차장 용도를 바꾸면 나중에 집 지을 때 또 용도 변경 또 해야 되니까. 그 나중에 중개할 때 지분 보고 확인하셔야 돼. 대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붙었죠. 다만 동그라미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이나 정비 공장 안 이건 뭐예요? 정비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용지다 그 말입니다. 재배입니다. 주유소는 다 보시죠.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이 대충 아시듯이 주유소 용지입니다. 저유소는 기름 저장고 있죠. 지하에. 그런 게 또 부속 시설물이니까 주유소. 창고 용지는 물건을 보관 저장. 거기에 답이죠. 물건 등을 보관 저장. 독립 밑줄. 밑에 조만한 것에 다만 과손의 창고, 공장 용지 안 창고. 그건 뭐예요? 주지목 추정일이니까 과손으로 공장을 한다. 그죠? 그런데 앞에 양입지 제한도 보셨죠? 330을 초과하거나 10% 초과하면 그때는 별도 지목을 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도로. 다만 동그라미. 아파트 안에 도로 있죠? 그 용도가 아파트 주민이 들고 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건 도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파트 공장 안에 단일 용도 밑줄. 재배입니다. 3번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있죠. 그건 도로입니다. 국도 지방도는 휴게소 부지는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밑에 2번 조그만한 글씨에 2번 국도 지방도 안에 휴게소는 뭐? 돼. 위에 동그라미 4번에 2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 2필지 이상 밑줄.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뭐? 도로. 단일 용도 아닙니다. 아파트 안, 공장 용지 안 나면 도로의 재배. 옆에 철도 용지. 철도 용지의 기본 개념은 교통 운수인데 궤도 동그라미.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 뒤에 접속 밑줄.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궤도. 그 다음에 제방 붙어있어. 제방 16번, 17번 하천, 18번 국어, 19번 유지 있나요? 밑에 21번에 수도 용지 있나요? 그 5가지를 물에 관계되는 지목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사항 때문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는 뭐와 관계 있다고요? 물하고 관계 있는 지목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뭐 제방은 방파제, 방조제 아시죠?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뭐 이름이 방조제, 조수 막기 위해서. 자연유수, 방수제, 방사제, 모래바람, 방사제, 방파제, 바람 막기 위해서. 이름 아시겠죠? 방방방방 그죠? 하천하고 밑에 국어하고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하천입니다. 하천도 토지다. 토지입니다. 국어 보세요. 물이 국어 용수 물을 빼고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뺀다. 배수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밑줄 인공적인 수로 뚝 농지 지나가시면 농지 옆에다 조그만한 뚝 만들어서 물 흐를 때 있죠. 그게 구구야. 또랑이야. 또랑. 또랑을 구구로 합니다. 인공적인 수로 뚝 거기에 국어 표시고 둘째 줄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면 원칙 뭐였는데 하천이었는데 뒤에 붙은 게 소규모 수로 부지 또랑 있죠. 그걸 뭐라 한다? 국어. 소규모 수로 부지까지 붙으면 국어. 그런 말 없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하천.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거죠.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도 토지다 아니다. 지금 다 토지 보는 거예요. 지목, 토지,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뿐이에요. 둘째 줄 보세요. 연왕골. 재배하면 뭐였어요? 연왕골은 물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었는데 연왕골 등이 뭐 자생 동그라미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고여 있다 그 말이네. 그건 뭐 유지. 연왕골 재배는 뭐 답. 자생 넣으면 유지. 양어장은 바다 양식장은 토지 아닙니다. 육상애 그게 답입니다. 육상애. 인공으로 조성된 수상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건축물 육상 그게 핵심 단어예요. 밑에 조그만한 것이 깨구리 치어부화장 우렁이 이거 뭐로 한다? 양어장. 어쨌든 바다에서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고 육상에 키우면 그걸 뭐라 한다? 양어장. 수도 용지 그것도 물에 관계되는 거죠. 보세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도수 쭉 나와 있죠. 뒤에 송수 배수시설 부지는 뭐라 한다? 수도용지. 온수약수를 운송하기 위한 송수관 부지는 잡종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뭐? 수도용지. 밑에 22번 공원.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정서 밑줄. 복원, 휴양, 정서 목적인 것이 뭐? 공원이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공원법이 있겠죠. 녹지공원, 도시공원이 있겠죠. 공원 붙은 것은 원칙은 공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리산 국립공원도 공원이라 쓰잖아요. 그건 위의 목적처럼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정서 목적이요. 그거는 보존 목적이죠. 공원자 붙은 것 중에서 빠지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 다만이죠. 다만.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인데 어떤 공원은 묘지공원은 좀 이따 보시면 뭐로 한다? 묘지로 한다. 3번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여기 정명산 있죠? 이건 도립입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그 개인 거요? 정명산이? 그 큰 산이요? 진짜로? 개인 거라고? 입산 금지는요 보존 목적으로 너무 많이 되는 게 일정 기간 산도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입산 금지 많잖아요. 지리산도 하고 그게 개인 건 아닐 것 같은데 알아봐야 되겠네. 만약에 그 개인 거 같으면 개발 안 되겠어요? 돈 들여 가지고 아파트 한 짓든지 뭐 했겠지. 그래도 개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언제 풀리면 그 뭐 땅이 그거는 수십만 평 아니에요? 치면은. 자, 어쨌든 우리가 산에 등산 가는 그 공원은 산인데 공원 쪽부터도 다 공원 아니에요? 그 이해하시면 돼. 자, 넘겨보시고.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정진, 여가선용 밑줄. 뒤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체육용지라고 이해되십니까? 경륜장은 또 거기서 노름하더라 생각하고 또 유원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애매한 것만. 경륜장 가서 돈 억수 많이 하잖아요. 내기. 경륜장은 체육시설이요. 체육용지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체육시설로서 영속성이다.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건 체육용지가 아니다 그 말이죠. 표현이. 아파트 안에 정구장 있나요 없나요? 그죠? 코트만 걷어버리면 그거 뭐요? 되겠지. 태권도장 있잖아요. 태권도장. 애들 다니는 거. 그거는 뭐예요? 되겠죠. 임차인이 사업 안 되면 적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앞에 뒤에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독립성과 영속성이 미흡한 거기에 붙은 거예요. 이해하시고. 뒤에 요트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밑줄. 흐르는 물을 이용한 자연의 유수가 뭐예요? 하천입니다. 한강 위에 배 띄우죠. 그 유원지 아니요. 하천이요. 산림안의 야영장은 뭐로 하겠어요? 임야겠죠. 보통은 체육시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번에 눈설매장이 있나요? 체육용지입니다. 그 얘기 애매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넣어보니까 체육용지로 나왔어요. 눈설매장.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번 유원지. 유원지는 일반 공정의 그 다음 있죠. 위락, 휴양. 이죠. 앞에 공원은 뭐였어요? 공원. 일반 공정에 뭐였어요? 복원, 휴양, 정서가 공원이고 유원지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위락, 놀러가 즐긴다 그 말이죠.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이다. 그래서 뒤에 수영장, 유선장 배 타는 데죠.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이전에 시험 나왔던 게 민속촌 나왔고 경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고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이들 시설, 유원지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따로 설치한 그 말입니다. 숙박시설. 에버랜드 나오면 앞에 모텔하고 호텔 많죠. 그건 따로 뭐로 한다?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 말이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밑줄 예배, 법요, 설교, 제사. 그 말 나오면 뒤에 교회, 사찰, 향교, 사당도 있어요. 사당. 밑에 조그만 글씨에 제례 올리는 사당 있죠. 사당도 뭐다? 종교용지. 그런데 2번 함정이죠. 건물 빌려가지고 교회 만드는 거 있죠. 상업용 건축물 일부 임대하여 예배 설교를 등하는 교회 사찰은 뭐다? 대다 대. 개척 교회 많이 만들죠. 빌려가지고 신도가 안 모이면 교회 그 건물을 팔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세를 얻어서 많이 하죠. 처음에는 울산 학원에 거기 교회 개척 교회가 들어왔어요. 신도가 안 모여. 그 나갔어. 그 뭐예요? 그거는 대죠 대. 한동안은 막 신도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공사한다고 막 도와주고 하는데 한동안 또 물건을 빼고 있어. 안 모였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적지는 문화재 밑줄.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뭐 유적, 고적, 기념물 그 말 나오면 뭐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학교 안에 보면 옛날에 탑 같은 거 있었나요? 간혹 그런 거는 학교 용지 아니죠. 공원 안, 종교 용지 안 하면 추지목 추정교에 따라서 뭐
학교 용지, 종교 용지 그 말입니다. 재배. 묘지는 방금 전에 공원 중에서 도시공원법상 공원 중에서 어떤 공원도 묘지공원도 묘지다 그랬죠. 2번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묘지관리사무소 있죠. 그건 뭐 됩니다. 그러면 앞에 과소 내 주거용 건축물,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묘지관리사무소는 주지목 추정지 아니고 대로 합니다. 잡종지 나왔네. 앞에 27개 빼고 지목이 설정 안 되어 있는 토지는 나머지 다 뭐 잡종지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도를 캐낸다. 앞에 했죠. 일시적으로 바꿀 때 지목을 바꿔야 한다. 임야에 돌 캐내고 메꿀 거 아니야.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 잡종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 1번에 갈대밭 밀출. 그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하고 갈대밭은 혼돈을 많이 하니까 황선 모자 뭐요? 임야입니다. 갈대밭은 암기를 다 하실 필요가 없고 27개 하시고 나머지 기억 안 나면 다 뭐로? 잡종지로 가시면 돼. 실외에 물을 쌓아두는 것, 야적장, 돌 캐내는 것, 채석장. 됐죠? 시험 나왔던 게 야매시장, 비행장, 공동우물은 시험에 각각 나왔어요. 비행장이로 앞에 있었어요. 야매시장, 공동우물 없었죠? 잡종지. 2번도 영구적 건축물이면 원칙은 뭐? 문화시설하고 주거, 사무실 점포는 되었죠? 그런데 뒤에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고 시험 나왔고 아직 시험 안 나온 게 쓰레기, 오물처리장. 그건 뭐라 한다? 잡종지. 그 다음에 3번처럼 다른 27개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싹 다 뭐? 그래서 밑에 조그만한 걸 잡종지로 하는 토지 비행장 내에 있는 뭐? 골프장, 예비군 훈련장 그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목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고. 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지목의 표기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하고 코드 번호가 다 올라간다고. 근데 밑에 2번에 도면 있나요? 도면은 다 적지 않고 지적도 임야 뒤에 지목을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두 문자 머리 두자 앞 글자 따서 지적도 임야도 올린다고. 2번 다만 동그라미 4가지. 주차장은 첫 글자가 아니고 뭐? 차.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 원.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해서 차 문자 다음 차자에서 4가지는 두 번째 글자 올린다. 그게 시험 나와요. 차장천은. 다음 중 지적도의 지목을 표기할 때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 하면 뭐예요 그러면? 주요소 용지. 예? 그렇게 연결해서 공 하면 뭐예요? 공원. 그렇게 구분할 줄 아시고. 그럼 3번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목도장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 목도장. 목도장이 뭐예요? 도가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 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지목이 등록된다. 목도장, 축도장 그렇게 나중에 암기해요. 그 옆에 보시면 지목이 표기가 되어 있죠? 예? 박스에 용지 붙은 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4번째 목장 용지 있다. 용지 있죠? 옆에 칸에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요소 용지, 창고 용지 있나요? 옆에 철도 용지, 맨 밑에 수도 용지, 맨 끝에 체육 용지, 종교 용지 총 몇 개요? 9개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차장천원 한번 체크해봐요. 차장천원. 옆에 두 번째 칸에 공장용지 있죠? 장. 짙은 글씨 있죠? 장. 그 다음에 주차장 할 때 뭐? 차. 옆에 하천 할 때 뭐? 천. 유원지 할 때 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밑에 기출지문 분석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본인이 깨우쳐 있어야 되니까. 좀 쉬셨다가 경기하고 면접 보시고 오늘 지적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2시 20분까지 해도 되겠죠? 반까지 해야 되는데
진도를 청량까지 한번 보려면 수업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보강할 수는 없으니까 됐죠? 쉬었다 하겠습니다.